채널 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맞수 토론 보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두 후보 캠프의 대표들을 모시고 한번 맞짱 토론 2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캠프의 김대식 비서실장, 그리고 한동훈 후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하고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상대 후보를 하라고 하면 또 너무 비방이 되면 안 되니까 좀 냉정하게 우리 후보에 대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는데, 앞에 저희가 판넬 준비했으니까 점수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써주면 됩니까? 예, 근데 100점은 좀 양심적으로 너무하니까요. 100점 100점은 말고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보니까 두 후보가 계속 맞바꿔가면서 주도권을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를 하셨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91점을 주셨네요. 그럼 되게 높은 점수인데, 90점대는. 네, 뭐 저는 객관적으로 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후보는 90점 이상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세요? 100점일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조금 이 홍 후보님과 이 소위 말하는 케미가 안 맞아서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본인 페이스를 좀 잃는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준비하셨던 말씀 다 하신 걸로 보이고, 그리고 홍 후보님의 어떤 공격에도 좀 방어가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잘하신 걸로 보여요. 네. 대부분 그런 정도 공격이면은 흔들리거든요, 정신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보다는 적게 나와서 뭐 95, 6 뭐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91점 정도면 한 A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정도. A학점. 너 A학점이다 하고 이렇게 여기를 돌렸더니 98점을 주셔가지고. 예. 너무 호합니까? 네. 저는 100점을 주려고 했는데 예. 100점을 주지 못하고 나머지 2점은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왜 그러냐면 저는 생각보다 우리 윤희석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집중적인 공격이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많은 상대 후보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경륜과 정치력과 그런 경험, 네. 이것에 상당히 정치의 근육이 있구나. 그래서 98점을 주고 2점은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시도록 2점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후보 캠프 스스로 평가하시기에는 모두가 약간 A학점 정도는 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의 키워드를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토크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깐족과 막말인데요. 뭐 이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회 내내 깐족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왔고, 뭐 보니까 특정 후보의 어떤 막말 과거 이력들을 좀 모아서 질문하시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뭐 홍준표 후보가 깐족된다는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셨는데, 이제 네. 깐죽거리다 이런 표현이 이제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깐죽거리다라는 말은 표준어입니다. 이게 그렇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동사형이죠. 예. 사전적 의미하면은 좀 귀엽게 뭔가 또 얄밉게 얄밉게 이렇게 말하는 거. 말하는 이런 상황을 깐죽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대선배였고 또 정치적인 대선배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한동훈 또 후보가 상당히 애교 있게 또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치고받고 치고 빠지고 이러한 부분, 네.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깐죽거리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서로 상대 후보끼리 좀 홍준표 후보가 늘 경선은 재밌게, 본선은 치열하게, 이러한 기조로 좀 깐죽거리다 말을 좀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주고받으실 때 후보님들 표정이 너무 좀 무서워져서 감정이 실제로 또 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뭐 어떠신 건가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일단 저는 뭐 홍준표 후보님과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많이 배려를 받은 입장이어서 존경합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깐족거린다는 말은 최강욱 전 의원이 한동훈 후보 법무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썼던 말이에요. 굉장히 악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단어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투샷 잡히면서 했었던 얘기가 있었죠. 네.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든지 그런 단어 쓰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이 자리는 두 분 최종 후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일 수 있는 두 분 간의 대화에서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을 흐릴 수도 있는 국면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자리는 뭐 재미있으려고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엄중한 시점에서 여당이었던 저희 당이 다시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홍 후보님께서 정말 아쉽지만 듣는 분들의 마음까지 배려하시고 과연 그 단어를 쓰셨느냐. 상대방은 둘째치고요.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 단어 한두 번 정도 썼으면 좋겠다. 근데 더 많이 쓰시니까 그걸로만 모든 기사가 도배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혹시 김대식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아니 저도 우리 반론하실 윤희석 게- 대변인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의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한번 이 선택과 집중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깐죽거리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뭐 비방을 한다든지 뭐 폄하한다든지 그런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예.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오늘 이제 시청자 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 토론회를 듣고 어제보다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막 역시- 11만 명 막 네. 이렇게 보고 와, 계시던데요? 엄청난 이런 조회수가 있고 이래서 네. 우리 국민들, 당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최종 후보로서 홍준표 후보와 이 한동훈 후보를 우리 당원들이 많이 꼽고 있지 않냐 이런 그 기대감, 예. 관심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동훈 후보 쪽에는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의 어떤 과거에 막말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많이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거에 본인 얘기를 막 자꾸 물어보니까 이것도 좀 불편하셨나 봐요. 이게 후보 캠프에서는 이걸 왜 어떤 준비를 하셔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홍 왜 그러신 후보님 건가요? 개인을 공격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집중한 것은 대통령다움, 그것에 대한 집중, 그것을 보시는 분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찾은 거예요. 홍 후보님 훌륭하십니다. 여러 경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한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정작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대통령스럽다는 것을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홍 후보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부분,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가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부분이 저는 아쉬운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하면 공감 능력이라고 보는데 본인 혼자 재미있는 겁니다. 깐죽거린다는 단어를 상대 후보에게, 그것도 경선 후보, 당대표 했던 사람 아무리 후배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공적 관계로 만난 관계인데 네. 거기서 호통을 치시고 이런 장면을 보면 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김대식 의원님이 대통령이 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옳은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호통 나올 텐데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홍준표 당 대표 하실 때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고 예. 지난 대선에서 수행단장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홍 후보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부를 하는데 예.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한 번도 즉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반드시 코멘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부분은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 지금 토론회가 정책 토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보고 한동훈 후보가 정말 준비된 대통령감이냐, 홍준표 후보가 정말 대통령다운 준비된 대통령감이냐, 이거를 지금 판단하고 하는데 일방적인 그거로 해서 옛날에 과거를 이제 들춰내면서 우리 당내 후보끼리 그렇게 경선을 하는데 예. 그 과거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팩트에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내가 굳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얘기를 팩트에 없는 이야기 했어요. 예. 그때 당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어제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던졌던 질문을 홍 후보에게 지금 던진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또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또 이게 재생산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 후보가 정확하게 했던 팩트는 춘향인 줄 알았더만은 향단이었다. 향단이었다. 그런데 오늘 저 한동훈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춘향전은 뭐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예, 무슨 이게 아주 네. 여성 비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네. 방송을 제가 한번 무슨 말씀인지 재생을 알아요. 하면은 예, 저는 될 것 압니다. 같은데 네.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성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처음에 아름다운 정책 현장으로서 서로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검증이 될 수 있는 그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법의 근육과 있다고 하면은 정치의 근육이 있거든요. 법의 근육은 저는 우리 한동훈 후보가 탁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내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홍준표 후보는 실질적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참 준비된 사람이냐 준비되지 않았냐 아직까지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예. 이런 거를 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고 메시지를 던져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언어가 있잖아요. 저는 홍준표 대표 후보를 변론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20대, 30대, 40대의 그 와 있는 그런 그 언어의 표현.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다른 언어를 써야죠. 제가 이런 언어를 쓴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언어를 쓰겠습니까? 더 고차원적인 언어를 그 자리에 맞는 언어를 그렇죠. 쓸 것이다. 그런 자리에 가면 부분이고 그냥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 또 백불에서 했던 이야기 예. 또 어떻게 식사하면서 했던 이야기 이런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생산하면서 이 토론회를 과연 가지고 갔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깐족과 막말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또 그리고 상대에게 조금 뭐 어찌 보면 좀 약점이랄까 공격 포인트를 좀 짚으신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진이 나오니까 말 바꿨다 뭐 이런 공격을 좀 하시던데 이게 홍 후보 입장에서는 좀 명태균 리스크가 본선 갔을 때도 조금 힘든 이슈일 수도 있는데 굳이 경선 때 요거를 먼저 당내 경쟁자가 꺼낸 이유는 뭘까요? 경선이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당원과 유권자께서 하셔야 된다. 저희 입장에서 짚을 수 있는 거죠. 네. 집요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보도된 것도 많고 뭐 악의적으로 공격했다고 보진 않아요. 저희가 집중한 것은 그런 의혹도 있지만은 토론 과정에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께서 과거의 어떤 뭐 과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을 드러내니까 더 그 부분 막말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갔던 걸로 보여요. 예. 그 과거를 끄집어내서 현재에 빗대서 공격한다 이런 차원의 비판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은 자기 과거 모든 것, 뭐 과거부터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받아야 하는 위치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경선이라는 자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럼 대통령 이제 되시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96년에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셔서 올해로 횟수로 이제 30년인데요. 죄송하지만 별로 안 바뀌셨단 말이에요. 당장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런 그것을 바뀔 수 있겠느냐. 오늘도 이 엄중한 토론회 자리에서 똑같은 경선 후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응대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호통을 치시고 그리고 너무 편한 그 어떤 뭐 사석에서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시청자가 네.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진짜 아셔야 돼요.
그걸 절대 재밌다고 보지 않아요. 여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뭐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명태균 그것도 나왔잖아요. 그건 한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얼마든지 질문해야 되죠. 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이 말을 바꿨다,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참 대학 총장도 하고 제가 정부에 차관급 인사도 하면서 어떤 행사들 많이 가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주례도 많이 서봤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나고 보면은. 그런데 도지사 할 때 어떤 행사를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명태균 씨가 사회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걸 말을 바꾼 건 아니죠. 모르는 거죠. 그 당시는 모르는 거죠. 모를 수 있는 거죠. 그 네. 다음에 자,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창원지검에 출두를 할 때 참 제대로 나는 홍준표에 클리어하게 이야기해줬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홍준표 시장에게 돈 받은 적 없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9번이나 나를 고발했더라. 예. 그러니까 내가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보고 그거 하나로 저는 모든 것이 좀 클리어 됐다고 보는데 뭐 경선이니까 우리 한동훈 후보가 얼마든지 그런 거는 질문할 수 있어요. 또 답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저는 이게 갑론을박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단 그러나 그 과거 지향적인 거 이런 발언 그리고 이 지금 토론이라든지 경선이라든 것은 우리가 뭐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본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서로가 여기에서 피 튀기는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다음에 우리가 링에 올라갔을 때 피투성이 되게 되면은 뭐 상대 후보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 네. 점에서는 서로가 존중하고 네. 서로가 또 격려하고 예. 또 서로 할 때는 또 어드바이스도 하고 이런 부분은 난 토론 문화에서 충분히 네.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네. 없는 이야기를 여기다 첨부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 네. 이런 부분은 나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좀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팩트가 아니다. 정확하게 후보에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없는 알겠습니다. 부분을 의혹이라고 덧붙인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 후보가 아까 그 후보가. 예.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예.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명태균 관련해서요? 아니 춘향이요? 춘향이하고 춘향이 그 막말 쪽에 막말 여성을 네, 비하할 수 네, 있는 말이 네. 거가 제가 들어있어요. 알아요. 춘향이 관련 네. 앞에 부분. 그 앞에 네, 부분. 그 부분은 홍준표 후보가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저희도 알아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는 그 춘향이 부분요. 춘향이 네. 부분은 정확하게 그건 한번 제가 이야기해 줘. 압니다. 얘기는 잘못하면 이게 저희도 알고 여성 그 질문을 한 비하의 거예요. 비하 아.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들렸다면 예, 그, 예. 그 발언은 그 부- 홍준표 후보가 한 발언이 아니에요. 예, 예. 아, 그건 네. 홍준표 예, 한 그 발언이 얘기예요, 아닌데 예. 시청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들을 때는 네. 홍준표도 이런 이야기 했고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 했나? 아, 이렇게 할 향단이 수 얘기는 있어요. 하신 거고. 네. 예. 향단은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다 토론 보고 오셨던 분들일 그렇죠.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질문을 아니까. 앞 네, 그거는 부분에서는, 이미 속기록에도 홍보 있고 발언이 아니니까. 나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정확한 네. 팩트를 내가 여기서 끄집어내지 않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팩트를 예, 제가 짚어주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캠프는 이거 좀 여쭤봐야 될 예, 것 예. 같은데, 당원 게시판 얘기를 좀 길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좀 사실 지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굳이 한동훈 후보에게 당원 게시판 얘기를 꺼내시면서 왜 가족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을 못하냐라고 여러 차례 아니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예, 그 다음에 또 원내수석 대변인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당원들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궁금해해요. 네, 저는 그 익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게 게시판 아니에요. 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5분이 그 안에 핵심적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후보는 딱 명료하게 우리 가족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니까 더 궁금해 하잖아요. 예, 당원들도 궁금해하고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궁금해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 포스터가 있으면 미성년자 절대 금지 이런 말 써줬잖아요. 예.
관람 그러면 불가. 관람 불가. 그러면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야 뭐가 있는갑다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기회에 네. 이제 요게 만약에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1등으로 가서 이 본선에서 치열하게 붙으면 이런 문제들이 또 재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이때 아예 털고 가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가족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요 말 한마디면은 끝날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네. 궁금해한단 말이죠. 예. 그거는 토론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오늘 토론에서도 답은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예, 왜 확실하게 답은 제가- 안 하신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질문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가족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족이면 문제입니까?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악의적이라는 거. 아니 가족이면- 가족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족이 할 수도 있어요. 아, 한 번 그러니까요. 정도는 할 근데 수 왜 있어요. 물어보냐는 그 한 가족이 수백 건을 할 수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 자 보세요. 가족의 이름을 도용해서 누군가가 했느냐를 밝히려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올렸다는 거를 가지고 한 대표라는 사람은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구나. 가족까지 똘똘 뭉쳐서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잖아요. 아니, 프레임을 분명히 씌운다- 말씀하신 게 근데 아니, 제가 프레임을 여기서 조금 씌운다. 정리를 해드리면 아.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글들이 대거 올라오면 기자들이 사실 당원 게시판을 접속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당직자나 의원들을 통해서 당원 게시판 내용을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게시판 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들끓는다 이런 식의 보도가 좀 많이 예. 나갔거든요. 근데 그 글을 근데 한동훈 그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썼다는 게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의혹이 드러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식의 여론을 좀 만들려고 글을 올렸다 이런 식의 의혹이 좀 제기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 얘기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가족이면 어떡할 거예요? 가족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거기 집중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족 이름이 아니고 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200건을 올렸는데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닌 뭐 김철수다 예를 들어서 예. 김철수로 200건, 뭐 김동수로 200건 그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 이름 돼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에 딱 착안을 해서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규정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 말씀하신 게 익명 게시판이라고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윤희석 그 얘기로서 윤희석으로 200건 300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당 대표였잖아요. 당 대표 가족의 이름이 나와서 몇백 건씩이 나오니까 우리 당원들 국민들 당연히 그 궁금해한 거 아닙니까? 저도 궁금해. 우리 윤희석 대변인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왜 얘기는 그렇게 했을까? 핵심이 이거예요. 가족이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가족이라고. 그렇지. 아니, 가족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밝혀진 그렇죠. 게 없잖아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하면은 밝혀질 거잖아요. 밝혀지는데 가족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수사 거죠. 대상도 아니 그러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잠시만요. 마음대로 이렇게 네. 활동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잠깐만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익명 뭐 수사, 게시판이라고 수사로 하셨고. 가고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지 않아요. 대상이 아니지.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지. 도덕이요? 도덕성의 문제죠. 어떻게 도덕입니까? 아니, 도덕성의 문제로 어떤 볼수 면에서 있는 거예요. 도덕이에요? 아니 당 대표가 네. 어떻게 되면 당 대표가 집권당 대표잖아요.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하고의 어떤 뭐 갈등의 물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지. 부모 형제 간에도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족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가족의 이름이 다섯명에서 한두 건, 뭐 10건 이러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해요. 있을 수 있어요. 익명이니까. 네. 그러나 몇백 건씩이 나오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생각을 다시 하면은 그러니까 한두 나는 건하고 몇백 건의 차이는 뭡니까? 이게 근데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의도요? 되면 어떤 의도요? 당 아니, 게시판에 그게 올라가서 당원의 뭐 여론을 뭐 야, 바꾼다는 우리 뜻입니까? 윤희석 우리 대변인 이렇게 네. 생각을 안 여기서 했는데 당원 그렇게 게시판 얘기를 한번 계속 저 개인을 가니까 공격하지 마세요.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여기서 좀 제가 키워드를 이 말씀만 넘겨볼까요? 드릴게요. 예, 마지막 분명히 익명 듣고. 게시판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익명 게시판 언제든지 할 수 가족이면 있어. 어쩔 거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제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도 하기 싫어요. 한두 건 정도, 10건 정도 나 이해가 할 수 있어요. 네. 몇백 건이 나오니까 문제 그러니까 아니에요. 몇백 건과 10건이 뭐 어떤 차이냐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자 여론 선동을 했다는 말씀이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요 내용이요. 저도 이제 봤어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글들인지. 어떤 네.
그 기사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뭐 네. 제가 글을 써가지고 무슨 비방글을 썼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 김건희 씨가 이러니까 링크를 올리고 이름이 이제 가족 이름으로 여러 건이 나오고 뭐 네. 100건이 넘는 거 이런 거 맞는 말씀인데 네. 애초부터 그런 식의 시각으로 가니까 이게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단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뭐 두 후보가 얘기를 하다 시간 때문에 이제 끝난 게 바로 다운 게시판 얘기였는데 저희가 키워드 좀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계엄인데요. 일단 자유주제 토론회에서 이제 뭐 개헌 얘기를 할 때나 뭐 아니면 자유 토론 때도 계속 이제 계엄에 대한 책임론 가지고 두 후보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탄핵을 주도한 인물이고 계엄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분위기인데 자꾸 책임론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 대표를 했고 예. 저도 이제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번도 저기 잘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예. 저 개인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엄이 정말 우리가 그 집권당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대통령하고 당 대표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 또 좋은 관계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겠느냐.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저로서 하면은.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한동훈 우리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평생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 빼놓고는 그렇게 살아온 분들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뭐 검사 생활할 때. 그렇죠. 검사 예. 생활할 때도 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어디 뭐 해외 출장 가면 넥타이를 2개 사면 요거는 성열 씨 거, 요거는 동훈 씨 거. 예. 이 정도로까지 하고 형수님까지 했을 정도로면 얼마나 긴밀한 관계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은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이것이 좀 당하고 정부, 당하고 대통령하고의 참 관계가 좋았으면 이런 네. 계엄도 안 터졌을 거고 또 이런 탄핵도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우리한테 집권당 잘 해보라고 줬는데 이게 임기도 다 못 치고 못 채우고 이게 물러나야 되는 예.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표현을 저는 이 홍 홍준표 후보가 후보가 하신 거구나. 한동훈 예. 후보에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계엄을 그래도 들어가서 반대표라도 던졌으니까 계엄 옹호 정단 여기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실 같은 당 선배 정치인들이 자꾸 탓을 하시는 거는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김재식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 운명도 참 기구합니다. 그럼 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양 두 분에 대해서. 자, 당대표인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당대표까지 됐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랑 제대로 화합하지 못해서 계엄까지 갔냐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럼 화합하지 못하고 두 분의 사이가 나쁜 것에 대해서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굳이 따진다면 당대표의 책임이 더 많을까요? 대통령의 책임이 많을까요? 그건 대통령 책임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그렇죠. 지점입니다. 예, 나는 지금 그렇게 우리는 예. 대선 경선을 함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과오라든지 실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홍 후보님께서는 별로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당대표로서의 한동훈 대표의 당시 한동훈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둘 다를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대표가 더 많다고 하시죠. 많다고 보이지요. 예.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당 대표보다는 대통령이 우위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하는데 그러한 안타까움을 홍 후보가 저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두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다. 책임 있죠. 예. 그거는 책임이 없다고 보면 안 되죠. 책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점점 이 토론에도 가열이 되는 네. 것 같아서 저희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이거는 뭐 오늘 후보들도 같은 생각이셔서 좀 덜 논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단일화인데
먼저 먼저 한동훈 후보 캠프에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에 대해서 세모를 드셨다가 오늘은 동그라미를 드셨더라고요. 그럼 이게 좀 진전된 입장이어서 동그라미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어제도 뜻은 그러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드는 것만 달라지는 똑같아요. 세모를 하다가 말하면서 동그라미로 바꿨잖아요, 어제도. 어제도. 예, 예. 근데 처음에는 세모를 드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네. 결론은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했다고 했을 때 단일화 안 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이깁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어느 분이 후보가 되든 간에 국민의 후보가 이재명을 압도할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라면 뭐 단일화든 뭐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보다 낮고 둘이 합쳐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거부하고 나 혼자 가겠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거는 질문 자체가 이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그라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홍준표 후보도 아까 근데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왜 며칠 새 말이 바뀌었냐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시다가 좀 돌아서신 아니, 것 같긴 그거는 해서. 예. 제가 좀 방송 TV 토론에 많이 나갔는데 네. 나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한덕수 대행의 네, 출마에 저는 대해서. 한덕수 MB 정부 때 한덕수 총리님을 봐왔고 예. 이분은 평생 그 관료로서 성장해 오셨잖아요. 네. 그 인품과 덕망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의 근육과 정치의 근육이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와서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여기에 나오시면은 지금 현재 심판이 어떻게 선수로 뜁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나는 안 나오실 거다. 지금도 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이 또 정치라는 것은 또 늘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예. 또 본인이 나오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아마 안 나오실 거다. 그러나 나오신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 당 경선이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서 같이 경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경선을 지금 이미 해야 경선이 이미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 진행 중인데 네. 사실은 우리 후보 4명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덕수라는 블랙홀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후보들은 뭡니까? 자, 그러나 나는 우리 윤 대변인 말씀대로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단일화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외부에 전부 1대1로 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선거에 네. 어떻게 단일화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오시면은 한다 네. 해서 간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뭐였느냐 하면 4강까지는 그런 원칙적인 논리를 구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4강이 딱 좁혀지니까 그럼 한덕수 나와라. 나오려면 나와라. 근데 그리고 지금은 빨리 뭐 선택해라. 원샷 경선 얘기하시면서 가장 좀 적극적이신 것 같은. 왜냐하면 홍준표 빅텐트라는 후보인데? 말을 네. 빅텐트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홍준표 후보였어요. 예. 빅텐트를 쳐야 된다. 네. 그래야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쪽은 유일체제가 됐잖아요. 99.99%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지지율 이런 부분이 전체 합해서 돼도 안 된다. 이거는 지금 흐름들을 보는 거고 우리도 후보가 딱 확정되면 35에서 40%로 뜁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일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준석 후보. 다 합쳐야죠. 예. 합쳐서 원샷으로 하든 네. 투샷으로 하든 예. 가서 해야 지금 이 선거를 이길까 말까 하는 아주 어려운 선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네. 우리 네 분 중에서 네. 한 분이 누가 돼도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 총리가 나나 지금도 못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만약에 나오신다면 나온다면. 딱 단일화해서 우리 이 세 분하고 예. 전체가 다 원팀이 돼서 뛰어야 나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선 때는 네. 좀 후보끼리 상처를 좀 가급적이면은 입히지 말고 서로가 좀 존중하고 네. 좀 이렇게 국민들이 보더라도
저 정당은 그래도 집권당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되겠구나 네. 하는 이런 것을 좀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였죠. 예, 알겠습니다. 짧게 윤희석 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준석 후보 얘기인데, 뭐 홍준표 후보는 워낙 뭐 앞장서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단일화 얘기하셨는데, 아까 한동훈 후보는 세모를 드셨더라고요. 이준석 후보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보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완주 의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 며칠 네. 전에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고 나의 정치 생명, 나를 정치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당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금수의 제가 볼 마음이냐 뭐 때는 이랬죠. 완주 가능성이 한 95%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후보도 되기 전에 이준석 후보와의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하기가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모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홍준표 후보야 이준석 후보와의 개인적 관계를 과시할 수는 있겠죠. 워낙 가까우시니까. 예. 그렇지만 그런 관계를 가지고 단일화가 된다? 그는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하면 안 예.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짧게 예, 부탁드릴게요. 이준석 이번에는 정말 우리 후보가 누가 결정되고 예. 저쪽 후보는 이미 결정됐다고 보고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캐스팅 보드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누가 이겨도 2% 3% 저도 2% 3%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대로 완주를 한다면은 이준석 표가 저쪽 표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표를 먹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 이재명 텐트를 무조건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토론회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 두 분과의 어떤 정치 시그널 나이트 대담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